네, 마감벨 울립니다. 2월 16일 수요일 증시 거래 모두 다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좀 속풀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원하게 반등장에 나와가지고 오전부터 전혀 걱정거리 없이 마감까지 온전히 즐길 수 있던 시장이었습니다. 전쟁과 긴축이라는 이 무거운 재료를 안고 그동안 굉장히 과격하게 우리 시장에 밀렸는데요. 한시름을 났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그래도 약간은 좀 편안했던 오늘 하루를 좀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뒤끝은 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득이 될 게 없는 전쟁까지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해킹 의심이 되는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불안하긴 했습니다만은 전혀 지수에서는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고요. 9만이라는 또 확진자 데이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곧게 직진 모드로 해서 계속해서 반등에 대한 힘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키워나갔던 오늘 우리 시장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시아 증시의 마감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아시아 증시도 웃었는데요.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이 기록이 됐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가 2.22% 상승 마감이고요. 27,460엔대 기록이 됩니다. 오전장에서 더 상승폭을 키워내지는 못했습니다. 오전장 마감 2.1% 상승이었는데 거의 그 근방에서 오늘 마감까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일본 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증시 구체적인 마감 상황,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점검해드립니다. 시황센터 가보시죠. 네, 이렇게 거침없이 올라온 건 오래간만입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급반등 마감한 우리 시장인데요. 자, 그러면 수요일 시장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거의 2%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죠. 자, 후반까지도 상승 탄력을 더 붙여갔습니다. 자, 보시면요. 전장 대비 1.64% 더 들어올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50포인트 이상 끌어올렸고요. 2,730포인트 정도 근방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분봉톡에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 정도만 해도 사실 2,720포인트 그 전후로 해서 횡보하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들어올렸죠. 오후장에 한 단계 더 도약하면서 2,730포인트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요. 오늘 상승을 이끈 건 기관의 수급이었습니다.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했는데 자, 보시죠. 외국인 쪽에서 2천억 원 이상 강하게 좀 기관이 사들이는 모습 확인이 됐고 외국인은 소폭 좀 매도가 더 많은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만 개인 쪽에서도 좀 더 파는 모습이었죠. 그래도 지수의 상승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업종별 등락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거의 모든 업종이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일단 등락률 상위 순부터 체크를 해보죠. 자, 가장 크게 오르는 업종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 그간 많이 빠졌던 쪽에서 더 크게 올라왔던 오늘장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올라왔던 건요. 역시나 기계 업종이었죠. 3% 훌쩍 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기계 업종은 원전 관련주들을 필두로 해서 4거래일 급락세 보이다가 5거래일 만에 아주 강한 폭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의료 정밀과 의약 같은 종목들도 오늘장에 이 업종들도 최근 들어 좀 흔들렸다가 오늘장은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히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비금속, 광물, 은행 업종도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유난히 좀 흔들렸던 업종이 있는데 바로 섬유의복 업종입니다. 섬유의복 업종 오늘장에서 유일하게 하락하는 모습 확인이 됐죠. 최근 흔들리는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견조했던 섬유의복 업종이었는데 오늘은 이 강한 상승장에서 약간은 소외되는 모습 나타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업종들은 일제히 상승 흐름 연계가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죠. 간밤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장에서 좀 흔들렸던 이 반도체 쪽에서 오늘은 그 하락을 만회해주는 움직임 연출이 됐죠. 삼성전자부터 좀 보시죠. 전장 대비 1.5% 끌어올리면서 7만 5천 원에 근접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역시나 상승 탄력은 삼성전자보다 최근 들어서 더 강하게 나오고 있죠. 오늘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3% 가까이 상승하면서 13만 원대 회복, 13만 5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쪽에서 확인해 보실 텐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 움직임 나타났죠. 자, 그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고스란히 국내 시장에서도 받았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부터 보시죠. LG에너지솔루션이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 탄력에 비해서도 좀 약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하락하는 모습, 그 하락의 브레이크를 잡는 모습 오늘장 확인이 됐습니다. 0.89%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이 의미가 있겠고요. 45만 5,500원에서 오늘장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그 모회사인 LG화학의 주가 탄력이 특히 좀 강했습니다. 전장 대비 거의 5% 가까이 크게 끌어올리면서 65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삼성 SDI도 오늘은 강세였죠. 자, 그렇지만 상승 탄력은 상대적으로 LG화학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 자, 그래도 2% 가까이 상승하면서 54만 원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주들 나란히 상승인데 일단 네이버부터 2% 가까이 들어 올렸지만 아래쪽에 카카오 보시죠. 자, 카카오가 최근 들어서 낙폭이 워낙에 더 컸던 만큼 상승하는 오늘장에서 상승 탄력은 더 강했습니다. 자, 보시면 카카오가 전장 대비 4% 넘게 급등했죠. 9만 2천 원에 다가서면서 오늘장을 마무리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도 오늘은 다시 올라타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 2.3% 오름세 75만 7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고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난 게 바로 이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아래쪽으로 좀 많이 내려간 모습인데 오늘장 전장 대비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종가는 15만 8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흔들렸었죠.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좀 장기화됨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흔들렸습니다만 어제장행부터 저가 매수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장에서도 일단 상승하는 흐름에 동참을 하긴 했는데 상승 탄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현대차부터 보시면 1% 안쪽에 제한적인 상승이 그쳤죠. 18만 2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기아 보시면 기아의 상승 탄력이 보다 좀 컸습니다. 2.45% 상승하면서 8만 원대에 조금 근접하는 모습이었죠. 7만 9,500원에서 오늘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 성격의 종목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은행 대장주인 KB금융 오늘장 장중 내내 좀 하락하는 모습이다가 장 막판 들어서 상승으로 조금 돌려놓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상승 탄력이 약했고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장중 내내 파란불 켜고 있다가 결국 장 막판 종가 기준으로는 제자리 걸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 KB금융이 조금 흔들렸던 반면에 카카오뱅크는 상당히 오늘 강한 흐름이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워낙에 부진했던 탓에 좀 올라오는 흐름이 카카오뱅크 쪽에서는 확인이 된 거죠. 오늘장 급등하면서 5% 넘게 올랐습니다. 카카오뱅크는 46,45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리오프닝 관련주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흐름이죠.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의 비중이 좀 많다는 점, 거기에다가 미국에서는 최근 확진자 수가 급감했다라는 소식까지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 기대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워낙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겠지만 특히 오늘 이 중에서도 여행, 항공 그리고 엔터 쪽에서의 움직임이 좀 기민하게 나타났죠. 일단 보시면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같은 여행 관련 종목도 3%에서 4%대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는데 항공주 쪽에서 대한항공도 강했습니다만 제주항공 같은 종목이 10% 이상 급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쪽에서도 특히나 거래소의 대표 종목이죠. 하이브가 7% 넘게 급등하면서 25만 6,500원에서 오늘장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키스트 같은 종목도 10% 이상 급등세 보여주면서 11,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시면 유가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반대로 좀 약한 흐름이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최근 치솟던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급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 한국석유와 동반해서 7에서 8%대 뚜렷한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냈고, 그리고 이 밖에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GS이나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흥구석유 같은 종목도 급락하는 모습 오늘장에서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무려 4%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보시면 전장 대비 4%가량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인트로 40포인트 가까이 좀 올랐는데요. 거래 대금은 좀 많이 좀 적어지는 모습 확인이 됐네요. 현재 보시면 오늘장 종가 수준 880포인트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톡에서도 좀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내내 좀 상승하는 모습 속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쭉 우상향하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장 막판까지 급등하는 모습 속에서 880포인트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수급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외국인이 좀 시원하게 사들였고 기관까지도 좀 받쳐주는 하루였죠. 외국인 쪽에서 3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였고요. 기관 쪽에서도 1,200억 원 가량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반대로 개인 쪽에서는 4천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모조리 상승불을 켰습니다. 제약바이오부터 먼저 좀 보시겠는데 셀트리온 형제들부터 상승 나타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특히 제약의 상승 탄력이 더 강했습니다. 6% 가까이 급등하면서 86,400원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어제 신저가 나왔던 HLB, 그리고 또 시총 순위가 좀 많이 내려갔던 알테오젠, 이렇게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흔들렸던 종목들 중에서 더욱더 강한 상승 탄력이 오늘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HLB가 일단 8% 넘게 급등하면서 3만 원대 뚫어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죠. 알테오젠도 엄청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장 거의 두 자릿수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51,400원까지 급등하면서 시총 순위도 높였죠.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진단키트주인 시젠 같은 종목도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5만 원대 회복하는 모습 연출이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전지도 일제히 오름세였죠. 간밤 미국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워낙에 또 강했던 탓인데요. 자, 보시면 에코프로 BM부터 3.5% 올랐고요. LNF 더 강했습니다. 5% 이상 급등하면서 19만 원대 근접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전해질 종목인 천보 같은 종목은 상승 탄력은 더 강했습니다. 6% 가까이 상승하면서 28만 8,5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많이 흔들렸었던 게임주들도 오늘장에서는 큰 폭의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펄어비스부터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죠. 9% 가까이 들어 올렸습니다. 10만 1,000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 카카오 게임즈도 4%대 상승하면서 7만 1,700원에서 거래를 마쳤죠. 자, 그리고 위메이드. 자, 위메이드는 이 장현국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미래 비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또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급격하게 붙으면서 오늘장 12%대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0만 8,700원에서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리노공업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리노공업의 상승 탄력은 상대적으로 강하진 않았습니다. 2%대 오르면서 18만 2,6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쪽도 보시죠. 미디어주인 CJ ENM이 2%대 상승, 상대적으로 콘텐츠주 스튜디오 드래곤이 더 강했습니다. 이쪽에서는 자, 후반까지 상승 탄력 더 붙이면서 6% 넘게 상승했죠. 84,400원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코로나 관련주들 보실 텐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하게 되면서 이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였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진단키트주들이었는데요. 녹십자 MS가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만 원대 이상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그리고 휴마시스와 수젠텍, 그리고 엑세스바이오와 바이오니아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 10% 안팎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음압병실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도 특히나 원방테크가 7%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재택근무주들도 좋았는데 그중에서도 알서포트, 소프트캠프 같은 종목들 5에서 7%대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고, 원격진료 관련된 종목들도 강했습니다. 인성정보와 라이프시멘틱스, 유비케어 같은 종목들 일제히 5에서 6% 강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만 더 보실 텐데요. 원전 관련주들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 이 5년 동안에 오히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더 커졌다라는 소식이 불거졌기 때문인데,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보시면 대표적으로 코스닥에서 에너트크 같은 종목은 상한가까지 진입하고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13,650원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고요. 서전기전과 보성파워텍, 오르비텍 같은 종목도 일제히 뚜렷한 강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거래소에서도 한신기계 15%대 급등세였죠. 그리고 한전산업과 두산중공업 같은 대표적인 관련주들도 급등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물 3월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선물 보시면요. 선물 현재 구간 확인해 보시죠. 선물이 현재 구간 1.65% 상승 중입니다. 367.2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부터 보실 텐데요. 4,500계약 이상 개인은 팔고 있는 모습이고 반대로 외국인이 6,100계약 정도 매수 우위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300계약 조금 넘게 매도 우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